3.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기. 멘토님은 자격증을 따시고 바로 이곳에 취업하신 건가요? 제가 마침 그 자격증을 취득한 해 이곳에 그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력서를 넣어서 면접을 거쳐서 취업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구인 정보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본인이 그 교육을 받았던 그 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정보를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그 재가 센터 있잖아요. 주변에 거기다가 이제 구직 정보를 등록해 두는 방법도 있어요. 단 그 일부 그 소규모 시설에서 채용을 할 때는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이렇게 착취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실습이라는 그 명목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할 때는 좀 잘 알아봐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반적이보다는 장기 요양보험 그 홈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그 구직 정보 활동을 얻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요양보호사 채용정보 사이트인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 외에도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요양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시설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방문 요양의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집으로 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해드리는 방문 요양의 경우 시간 활용이 좋은 편이고 한 명의 어르신만 집중적으로 케어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후 선호하는 형태의 취업 방법입니다. 방문 요양은 식사 준비부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부분들에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어르신은 여기 연화곤란이 있으셔서요. 항상 이제 과일이라든가 제철 과일을 바나나에 꼭 같이 갈아서 부드럽게 해서 잘 먹게 삼킬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물리치료나 재활훈련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 업무. 하나, 둘. 딱 숙이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운동 능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을 보조해 잔존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방문 요양 역시 신체활동 지원과 정서적 케어까지 매뉴얼에 따라 하루 일과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보람 있는 일을 무엇을 할까 고민 중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문 요양은 시간이 자유로워요. 자기가 이제 어느 시간 오전이든 오후든 나누어서 하루에 4시간 할 수 있거든요. 동선이 짧기 때문에 또 집안일도 하면서 또 쉽사리 또 이제 주부로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하기가 편리하고 좋아서 있습니다. 일단 급여도 제 날짜 딱딱 나오니까 또 신바람도 나고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월급이 지체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렇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딴 사람이요. 집에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기 가족을 집에서 그 돌볼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가로부터 그 일정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 대상자가 있는 경우 자격증을 그 취득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나이가 먹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도 많이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면서 일하는 게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도 모시고 그게 좀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힘든 일은 너무 많죠. 요양보호사님들 조금 그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 케어에도 문제가 많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아지는 과정 보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렸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마음을 열고 되게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포악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점차 이제 저희들한테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좀
저기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거기에서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 같은 분, 우리 아빠 같은 분, 뭐 하다못해 이모 같은 분, 그러니까 모두 다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욕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선생님들이 드레싱을 계속 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체유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드렸을 때, 점점 나아지는 걸 봤을 때, 그래갖고 나중에 어르신이 이렇게 미소도 지으실 줄 아시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큰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비유상에서 못하고 이제 더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내하지 못하면 이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기가 이렇게 흘린 밥, 자기 아기가 흘린 밥을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이 일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오늘의 모든 체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저를 도와서 어르신들 케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실수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네요. 다시 한번 빨리 가서 교재부터 보고 해야 되겠어요. 오늘 체험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으셨으면 이미 체험을 반이 시작한 셈이에요. 예수 주님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양보호사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다양한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신 김시경 멘토 이혜숙 주부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혜숙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좀 받으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가 마냥 낯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직접 체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자격증을 딴 지 4년이 지나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멘토님을 따라서 요양원을 가서 해보니 시간대별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제가 일찍이 자격을 취득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성취감,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살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의학과 간호학적인 기초 지식을 수반한 전문직이라는 직종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상 돌봄 케어를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잦은 휠체어 이동이나 또 기저귀 케어 등 과다한 업무로 체력 소모가 많아서 허리나 어깨 또 손목 무릎의 부상이 잦은 편입니다. 또 치매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은 험한 말이나 또 폭력적인 분들이 더러 계신데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또 하는 일의 수고에 비해서 보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방문 요양의 경우는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종종 저희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를 마치 가사도우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네. 김시경 멘토께서는 현재 요양원에서 네.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보통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게 되나요? 각자의 목적이나 체험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하기는 힘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도나 기초적인 간호기술 등 다양한 케어의 전문 지식을 익힐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양원 근무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혜숙 주부님은 요양보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처음에는 시간 제한 없는 방문 요양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멘토님 가서 활동을 해보니까요. 요양원에 가서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더 배우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진정 멘토의 네. 모습을, 그 참모습을 보고 오셨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을 생각하면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김시경 요양보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보수를 받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연봉제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요양원별로 이제 근무 시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로 데이, 미드, 이브, 나이트 그 4교대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략 연봉 한 1,9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처음 입사하신 분은 그거보다 좀 약간 낮을 수가 있고요. 방문 요양의 경우는 일일 4시간 기준으로 6일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의 그 안팎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해숙 주부님. 저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제가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해서 그 기간 내에 많이 이제 요양원에 조금 알아봐서 좀 더 봉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요. 네. 김시경 멘토님.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 비춰볼 때요. 학력이나 그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그 건강관리를 잘 한다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하고자 하신 분이면은 자격증을 따시기 전에 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이나 직업체험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일인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직업 중에 정말 참 보람 있는 직업 중 하나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김시경 멘토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요양보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해숙 주부님, 앞으로 취업에 성공을 하셔서 또 요양보호사로 멋지게 또 날개를 펼치시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를 체험해보고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던 분, 또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해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하는 희망 잡고, 이 재취업의 새로운 도전 앞에선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